3등급 확보하러 가봅시다. 이번 강의 세 번째 강의고요. 일제강점기. 제가 여러분들 좀 딴 얘기인데 지난 강의가 우리 흥선대원군 이후부터 국권 피탈기, 을사늑약까지 배웠잖아요. 제가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유명한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아껴뒀다가 제가 집에 TV가 없었거든요. TV를 이따만한 걸 드디어 사가지고 드디어 보기 시작했는데, 야, 보면서 제가 진짜 정말 이걸 지금 설명하는데도 내가 막 그 장면이 떠오르고, 여러분들도 수능 끝나면 혹시라도 안 본 사람이 없겠죠. 하여튼 없다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기랑도 다 연결된 내용인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파트는요, 이게 저도 사실 자괴감이 들어요. 이걸 그냥 여러분들 이거 나와요. 이거 이런 식으로 그냥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거 그냥 키워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지금 죄책감이 들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 일제강점기 얘기할 때도 아마 비슷한 감정이 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좀 가슴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요. 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외워드리겠다. 이 기록 하나, 그냥 그분들의 이름 하나, 이게 그냥 새겨진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그런 발자취들, 이게 다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그 피와 땀과 눈물과 그 열정으로 점철된 그 기록들이거든요. 여기를 단순 키워드로만 가르쳐 드릴 수밖에 없는 제 현실, 4강으로 일단 1등급 만들어 드리는 이 지상 과제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더 가슴으로 공부하시면 더 안 까먹을 거예요. 저도 여기는 그렇게 공부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미스터 션샤인 보시면서 저도 가슴으로 같이 저 지금 빨리 이거 촬영하고 집에 가서 봐야 돼요. 자, 이제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일단 흐름을 잡아야 돼요. 일제강점기가 아까 지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이른바 36년간의 식민 지배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필기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은 필기를 하시고요. 없어도 상관은 크게 없어요. 지금 이제 크게 저는 세 시기로 구분을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일단 1919년을 키워드로 잡을 거고요. 그리고 1931년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을 거예요. 일단 일제가 1910년에 우리를 식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대한제국이 망했습니다. 더 할 말이 있을까 싶긴 합니다. 일단 망했고요. 이제 새롭게 식민지를 확보한 일제는 이제 이 땅에 대한 무자비한 통치,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기에 뭐가 있는지 속속들이 파악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이 당시 통치를 1910년대 무슨 통치라고 하느냐? 무단 통치라고 합니다. 무단 통치. 요새 학교에서 쓰진 않지만 옛날에 무단 결석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냥 마음대로 결석한다는 뜻이죠. 무단 지각, 무단 조퇴, 무단 결석. 지금은 미인정 결석이라는 용어로 바뀌긴 했지만 마음대로 통치했다. 그 이미지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때 일제는요, 새롭게 확보한 조선 땅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하는 걸 실시합니다.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 무단 통치 토지 조사 사업. 자, 그런데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납니다. 3.1운동. 이렇게 그냥 세로로 쓸게요. 3.1운동 너무 유명하죠.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민족의 거족적인,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저항입니다. 독립국가를 향한 열망이 폭발하죠. 세계적인 정세 측면도 있었지만 어마어마한 일제강점기 내내를 통틀어도 가장 거대한 규모의 독립운동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으로 연결되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제가 이 3.1운동에 적잖이 놀랬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무단통치 방식을 바꿉니다. 이른바 문화통치로 바꿉니다. 너희들을 문화적으로 통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실상은 뭐냐면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마음대로
하던 그 과거에서 조금은 이제 알았어, 힘들었지, 잘해줄게 이러면서 오히려 타협적인 조선인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목적이 더 컸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생활하면서 담임 선생님이 1학기 때는 진짜 엄청 무서워. 진짜 막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정도로 막 정말 막 악랄하게 통치라는 것도 그렇지만 학급 운영을 정말 무자비하게 하는 담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갑자기 2학기 때부터는 바꿔요. 통치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느냐? 좀 뭐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하는 애들 혹은 자기가 예뻐하는 애들한테만 잘해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자기를 그 좋게 대해주는 그런 입장에서는 그 담임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알고 보니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 과정에서 결국 학생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야, 니 왜 담임 편 들어? 뭐 이렇게 되면 야, 담임도 생각해보면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조선인들끼리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른바 민족 분열 통치입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토지 조사 사업이 끝났어요. 땅에 뭐가 있는지 다 확인했어요. 그리고 일제는요, 이제 조선을요, 일본의 식량 기지로 만들려는 정책을 펼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계획이 시작되냐면 산미 증식 계획이 시작됩니다. 산미 증식 계획. 쌀 생산을 증식 높이겠다는 거죠. 산미 증식 계획을 시작하죠. 산미 증식 계획이 시작된 게 192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땅에 뭐가 있는지 확인했어. 10년대. 그리고 이제 20년대 뭘 심은 거야? 쌀 심은 거야.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1931년 이때부터 일제가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만주사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9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요. 37년 중일전쟁, 1941년 태평양 전쟁. 일제가 이제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터를 넓혀갑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식민지 조선인들을 어떤 식으로 통치하느냐, 전쟁터로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머릿속에 일본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을 위해서 총알을 맞든 총알을 쏘든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조선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을, 온 몸을 바쳐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인해서 민족성을 말살시키는 민족 말살 통치를 시행하죠. 이게 다 전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이와 동시에 이제 조선을 군사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지로 하는 정책, 이른바 병참 기지화 정책도 병행하게 됩니다. 병참 기지. 병참 기지화 정책. 그리고 1945년 일본은 패망하면서 결국 일본은 이제 패전국이 되고요. 우리에게는 이제 광복, 해방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식민지 1910년부터 1945년까지의 전반적인 내용인데,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시는 게 중요해요. 1910년대 무슨 통치? 문화 통치. 1920년대 문화 통치. 1930년대,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된다. 요 흐름을 잡으시고 이제 보시게 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무단 통치가 요새 출제가 많이 됩니다. 잘 보세요. 아까 얘기했죠. 1910년대 무단 통치. 이제 막 식민지배를 시작하게 되니 조선 땅에 마음대로 통치한다. 속된 말로 겁먹게 하는 거예요. 쫄게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이미지를 가져가시면 돼요. 헌병 경찰제. 헌병은 군인인데 경찰 역할을 군인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112에 신고했는데 포도리 포순이 우리 그 경찰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군인이 막 총 들고 와가지고 이러면은 오씨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무단 통치의 맥락 아래에서 공부하시면 된다. 헌병 경찰제. 그리고 심지어 학교 갔더니 선생님이 제복을 입고 칼을 찾네. 이 뭐냐고 이게. 학교에 선생님이 칼 차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학교에? 뉴스에 나올 거예요. 진짜로. 정상이 아닙니다. 저도 그래 본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죠. 토지조사사. 아까 얘기했죠? 이제 새롭게 차지한 조선 땅에 뭐가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회사령이 제정되었다. 아직 정답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이 회사령이 뭐냐면요. 이제 회사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부모님이 회사를 경영할 수도 있고 회사에 다닐 수도 있는데 조선인들이 회사를 만드는 거를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가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예를 들어서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할게요 라고 뭐 신청서를 들이밀었어요.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라고 하면 허가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조선인들의 자본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회사령을 제정했다. 그러니까 조선의 그 모든 것들을 억누르기 위한 정책. 그게 바로 무슨 통치? 무단통치. 1910년대 키워드. 요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출제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920년대 문화통치인데 사실 문화통치 시기만을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기는 뭐가 진짜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920년대 때 있었던, 미리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밑에 보면 신간의 광주학생항일운동, 소년운동, 형평운동, 물산장려운동, 밀립대학 설립운동, 만세운동, 이거 다 1920년대예요. 20년대 매우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920년대만 한정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기도 애매할 뿐더러 이것들이 개별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1920년대는 조금 이 시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시기에 있었던 민족운동 혹은 독립운동의 유형에 따라서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지금 문화통치는 어쨌거나 아까 얘기했었죠? 산미증식계획. 일단 토지조사 사업으로 땅에 얼마만큼의 땅이 얼마만큼 있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뭘 심어요? 쌀을 심어요. 쌀을 많이 심어요. 그게 바로 무슨 계획이야? 산미증식계획이다. 언제부터 시작돼? 1920년대부터 시작돼요. 자, 그 다음 회사령이 폐지됐네요. 1910년대 아까 회사령이 제정됐잖아. 회사령이 폐지됐어요. 그리고 치안유지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때 1920년대는요, 전 세계적으로 이른바 사회주의, 공산주의 열풍이 불었었어요. 이때 소련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 지식인들, 전 세계 지식인들 사이에 광풍이 불어서 이때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도 사회주의에 푹 빠지신 분들이 있었고, 일본 안에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자신들의 체제를 뭔가 위협하는 그런 사회주의자들을 어떻게든 찍어 누르려는 치안유지법을 만들었는데요. 이 치안유지법으로 또 굉장히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탄압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1920년대에 제정됐다는 거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면협의회는 이거 진짜 옛날에 오답 선택지로 한번 나왔는데 가볍게 넘어가셔도 됩니다. 1920년대 때 야, 조선인들 너희가 무단통치 때문에 힘들었어. 알았어. 너희 이야기도 좀 들어줄게. 라는 맥락에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냥 가볍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이제부터 조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진짜 잘 나와요. 저는 항상 출제를 예상합니다. 신간의 광주학생항일운동은 세트로 공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신간회라는 단체는 정말 의미가 있어요. 1920년대 때 제가 아까 살짝 사회주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주의가 뭐냐면요, 유럽에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휩쓸었던 이념인데, 뭐 지금도 사회주의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사회주의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른바 계층 혹은 계급이 있습니다. 뭐 계급이라는 표현이 좀 더 맞을 것 같은데, 뭐 노동자 혹은 농민들, 그들을 사회주의자들이 대단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대단히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소수의 자본가 몰아내자, 농민들을 탄압하는 소수의 지주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공평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이런 것들이 그런 이념의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당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사회주의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민족주의자들도 많았습니다. 아니, 사회주의자들은 대체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전 세계 사회주의 이념에 함께 노동자, 농민들, 이른바 전 세계 노동자와 농민들이 다 같이 단결해야 된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이념의 핵심이에요. 근데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뭔 소리야, 우리 민족이 더 중요하지, 니들은 저 러시아 농민들이 더 중요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신간에는요, 그 사이가 안 좋았던 민족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그래도 일제를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함께 협동전선을 만들어서 활동했던 굉장히 의미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제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신간에는요, 정우의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을 계기로 창립돼요. 정우의 선언은요, 되게 중요해요. 민족주의,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해보자,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대단히 큰 역할을 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신간회 창립의 배경이 바로 정우의 선언이고요. 그런데 신간회가 활동하고 있을 때 광주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요. 시작은 한일 학생 간의 충돌로 발생합니다. 한일 학생들끼리 이제 충돌로 발생했는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단히 또 민족 차별적인 모습, 또 조선인들이 대단히 분노하는 모습, 그래서 이게 단순한 학생들만의 일이 아니라 정말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가지고 훨씬 더 이제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저 일본 말도 안 돼 나빠 뭐 이런 분위기가 돼요. 그러니까 신간회에서 광주학생항일운동을 지원합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하고 민중대회를 준비해서 좀 더 거국적인 운동으로 발전시키려 해요. 그 흐름에서 잘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신간의 문제가 나오면 정답은 지금 하나같이 다 뭐가 나오고 있어요? 광주학생항일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문제 나오면 뭐가 나오고 있어요? 신간의. 두 개는 세트다. 두 개는 친구다. 이거 나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맞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쉬워요. 어쨌거나 정말 중요한 단체인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나온다. 신간의 문제 나오면 정답은 광주학생항일운동. 광주학생항일운동 나오면 정답은 신간의. 지금까지 그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쫙 나와있죠. 이 중에 하나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근데 여기는 걱정하지 마세요. 쉬워요. 소년운동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년운동 나오면 진짜 더더욱 감사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이날 몇 월 며칠 기억나요? 5월 5일 맞잖아. 선물 받으세요? 아직도? 뭐 주시면 감사히 받으세요. 좋은 거죠. 뭐 어린이날 선물 야 나는 언제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제는 내 조카 어린이날 선물을 주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어린이날 이게 나와요. 어린이날 하면 방정환 선생님 들어봤잖아요. 방정환 선생님 처음 들어요?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때 사셨던 분이고요. 어린이라는 단어 역시 이때 천도교 소년의 활동으로 인해 대단히 많이 널리 퍼진 거예요. 옛날엔 이런 표현을 안 썼어요. 그냥 애 그리고 새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뭐 동물의 아이를 그냥 새끼라고 하잖아요. 새끼 고양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한테 얘기하면 뭔가 욕을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좀 다른 표현을 합시다. 그래서 어린이라고 해서 그들을 이런 흐름. 근데 어쨌든 방정환 천도교 소년의 어린이날 나오면 쉽게 푸시면 돼요. 1920년대입니다. 이것도. 자, 그다음 형평운동. 형평운동이 뭐냐면 또 미스터 선샤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백정 출신 있어요. 구동매라고. 진짜 보면 부모는 칼을 잡고 고기만 썰었는데 나는 칼을 잡고 사람을 이 분노를 백정들을 아직까지도 차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물론 이건 구동매 얘기인데 어쨌거나 우리 차별하지 말라. 그게 바로 형평운동입니다. 형평운동.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의 전개 과정을 살펴본다. 이거 옆에다가 그대로 쓰세요. 백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아니 신분제 없어지고 세상이 평등한데 왜 나는 아직까지도 차별하냐 이거예요. 심지어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백정들은 따로 호적에다가 막 빨간색 점을 찍는다든지 심지어 교회에서도 평등사상을 강조하는 교회에서도 백정은 너희는 같이 예배 볼 수 없어 이런 식으로 차별하는 모습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백정들이 신분해방운동, 형평운동 이것도 나오면 정말 단순하게 쉽게 나오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쉬우니까 웃으면서 풀라는 거예요. 조선 물산장려의 활동과 평가. 이건 물산장려 운동인데요. 이거는 조선 사람, 조선 것 이런 거 나오면 지금으로 따지면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씁시다 뭐 이런 운동이 혹시라도 있다면 물산장려 운동이랑 대단히 흡사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조그맣게 써놓으면 조선 사람, 조선 것. 조선 사람은 조선 걸 쓰자. 이게 바로 물산장려 운동이에요.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 뭐냐면 대학교 192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아직 대학이 안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한반도에. 그러니까 조선의 젊은 사람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대학 가고 싶은데 우리끼리 그러면 우리가 돈을 모아서 만듭시다. 뭐 이렇게 됐는데 그게 밀립대학 설립 운동이었습니다. 근데 일제는 결국 대학을 만들어주긴 하죠. 그게 경성제국대학, 그러니까 국립대학으로 만들어주죠. 어쨌거나 이게 있었는데 이건 전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나올 게 많고요. 자, 60만 세 운동도 은근히 중요해요. 60만 세 운동은요. 여러분들 이따 얘기하겠지만 3.1운동. 3.1운동은 진짜 거족적인 어마어마한 민족운동인데 고종 황제가 죽으면서 그 계기로 일어나게 된 모습도 커요. 그리고 대단히 성공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고종의 아들이었던 순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번에도 그때처럼 한번 제대로 해보는 게 어때? 뭐 이런 느낌으로 순종의 장례일을 기해 일어났지만 이것도 사실 이때 사회주의 계열, 민족주의 계열 뭔가 좀 같이 해볼까? 그리고 학생들도 열심히 해볼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있었고 60만 세 운동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신간회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데 출제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순종의 장래를 위해 일어났다. 60만 세 운동 이것만 알면 되죠. 농민운동, 노동운동. 농민운동을 대표하는 게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 그대로 연결시키시면 됩니다. 농민운동을 대표하는 게 암태도 소작쟁이 1920년대고요. 노동운동을 또 일제강점기 대표하는 노동운동, 원산 총파업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 여기는 좀 가볍게 보시고 지금 소년운동, 형평운동 이 정도에 좀 더 포인트를 두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항상 여성운동이 이제 나올 때가 됐다. 여성운동이 나올 때가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선 지금 신간의 옆에다가 하나만 좀 써두시길 바랍니다. 근우회라고 하는 단체를 써두세요. 신간회와 거의 활동의 결을 같이 하던 시기도 비슷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뭐 같은 자매 단체, 뭐 형제 단체, 뭐 어떻게 표현하든 상관없는데 근우회라는 단체가 바로 여성운동을 주도하던 단체입니다. 옛날 수능이나 옛날 모의평가엔 정말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거의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요한데 왜 안 나올까? 나올 때가 됐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신간의 옆에다가 근우회 여성운동까지만 써두면은 여기선 더 이상 여러분들이 틀릴 일이 없을 것이다. 좋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안 나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저는 민족 말살 통치 출제를 항상 강력하게 예측합니다. 별표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 나올 수 없습니다. 진짜로. 그만큼 중요합니다. 식민 지배 역사에서 일제의 민족 말살 통치는 정말 악랄하기 그지 없었고요. 안 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선 지금 이걸 보잖아요. 너무 쉽게 풀 수밖에 없어요. 같은 선택지가 지금 몇 개나 반복되고 있습니까? 지금 눈에 딱 들어오는 거 뭐예요? 한국신민서사, 한국신민서사 암송, 한국신민서사 암송, 한국신민서사 암송, 한국신민서사 암송. 어마어마하죠. 한국신민서사가 뭐예요? 이른바 이때 학생들에게, 어린 학생들에게 암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암기를 시켰다는 거죠. 나는 천황 폐하의 천황이라는 게 일본의 왕을 그 당시 천황이라 불렀잖아요. 일본 천황을 위해서, 일본 왕을 위해서, 일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어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머릿속에 그냥 박아놓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그걸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말살하려는,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게 뭔지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리고 신사참배. 신사가 뭐예요? 일본의 신을 모셔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를 참배하래요. 일본인이 되라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지원병제도. 지원병제도가 뭘까요? 군인으로 전쟁터에 데리고 간다는 거죠. 그 국가총동법. 진짜 무서운 법입니다.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국가가 마음대로 가져가도 불법이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법을 근거로 이제 수많은 일들이 자행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방금 얘기했던 이 지원병제도, 그리고 심지어 여성들, 정신대, 이른바 일본군 위안부, 다 이 법이라고 하는 국가총동원법 아래에서 자행됐던 수많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무슨 통치로 엮여요? 민족 말살 통치. 그리고 민족 말살 통치는 정말 잘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무슨 선택지가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한국신민서사 암송. 이게 수없이 나오고 있다. 병참기지화 정책. 아까 제가 판서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이제 군대를 위한 물건을 만드는 그 정책이다. 한반도를 일본 군인들이 쓰는 그 물건 만드는 기지로 하는 정책. 병참기지화 정책. 그러니까 식민지 조선, 이른바 한국인들이 계속 일본의 전쟁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희생 그리고 목숨까지 강요받는 것이 바로 이 시기 정책이다. 민족 말살 통치다. 무조건 나온다. 꼭 알아두시라. 너무 중요하다. 좀 이제 희망적인 얘기 해볼까요? 3.1운동. 3.1운동은 1919년입니다. 무단 통치가 이제 극에 달해 있던 시기죠. 1910년대. 그런데 고종이 죽어요. 그쵸? 고종이 이제 승하하십니다. 여러 썰들이 막 난무합니다. 무슨 독살당했다,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요. 뭐 그건 그냥 썰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분위기 속에서 고종이 죽었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때 1차 세계대전이 끝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미국 대통령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걸 주장해요. 약소민족들도 너희들도 이제 스스로 할 수 있어. 너희들도 힘내. 뭐 이런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약소민족, 우리 한국인데, 조선인데, 우리도 독립할 수 있어요. 우리도 봐주세요. 우리 독립했어요. 이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고 실제로 얘기한 게 바로 이 3.1운동입니다. 근데 3.1운동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일본 유학생들, 이때 일본으로 유학 갔다는 건 대단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죠. 일본 유학생들이 2월 8일 날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독립선언문이 비밀리에 한반도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이제 3월 1일 날 독립선언서로 연결이 되는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주죠.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뿌리 뭔데요? 3.1운동.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뭐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민국. 3.1운동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대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필수 한국사의 수능이죠. 안 낼 수가 있을까요? 무조건 나옵니다. 안 나올 리가 없어요. 3.1운동 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무조건 나옵니다. 현재 우리 한국의 뿌리, 역사의 뿌리, 직접적 뿌리 아닙니까? 안 나올 리가 없다. 파리 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파리 강화회의가 방금 얘기했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강대국들이 이제 세상을 어떻게 다시 한번 평화롭게 정리해 볼까를 회의하는 거였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의 의견을 내기할 수 있는 대표를 파견하는데 그 인물 중에 김규식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신한청년당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이제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게 되는 계기 역시 3.1운동 아닙니까? 너무 중요하죠. 너무나도 중요하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오면 쉬워요. 굉장히 쉽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요. 여러 팩트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외교활동을 담당했던 또 주요 기구고요. 창조파와 개조파가 대립하는 과정에서 결국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회의에서 한바탕 논쟁과 싸움을 어마어마하게 한 다음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떠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떠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붙잡고 있던 사람이 김구. 그리고 쇠퇴, 침체에 빠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만든 단체가 바로 한인애국단. 한인애국단의 단원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이 방금 여기 나와 있는 윤봉길 그리고 한 명 더 이봉창. 다 봉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아니죠. 글자가 들어가네요. 윤봉길, 이봉창의 의거로 한인애국단이 다시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다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공부하시면 되는 거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동하였다. 한인애국단의 단원으로 활약하였다. 윤봉길 그리고 한 명 더 쓰자면 이봉창까지 써주시면 되겠죠. 진짜 할 얘기가 많지만 이거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수능 특강으로 넘어오시면 됩니다. 수능 끝나고 오셔도 돼요. 일단 1등급 받고 윤봉길 의사께서 상하이 훈코 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키셨죠. 뭐 너무 유명한 이야기고 좀 더 검색해 볼 만한 가치가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만든 우리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는 바로 한국광복군.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되니까 또 안 나오는 것도 이상하죠. 그렇죠? 출제가 대단히 많이 되는데 대단히 가성비가 좋고 대단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우리 한반도, 우리 조선 땅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서 저 일제를 직접 몰아내자. 그 맥락에서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쓸게요. 이때 한국 광복군을 도와줬던 나라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되었다. 이것은 영국군과 함께 했고요.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국내 진공작전을 함께 도왔던 나라는 미군입니다. 미국 전략정보국 OSS 미국 OSS까지만 써두세요. 이 키워드가 나왔다. OSS 나왔다. 한국광복군. 국내 진공작전 나왔다. 한국광복군. 인도 미얀마 전선 나왔다. 정답은 국내 진공작전. 국내 진공작전 제시문에 나왔다. 정답은 인도 미얀마 전선. 이런 식으로 반복될 겁니다. 이 두 가지 거의 광종 수준이에요. 광종 기억나요? 노비안건법, 과거제. 과거제, 노비안건법. 거의 그 수준입니다.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틀리지 마십시오. 한국광복군도 출제를 항상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오면 쉽다. 하지만 중요하니까 안 나올 수 없다. 자, 이제 독립운동 이야기를 할 건데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에 진짜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지금 우리 한반도잖아요. 여기 이제 두만강과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압록강이 있고요. 동쪽에는 두만강이 있는데 이 북쪽을 옛날에는 만주라고도 불렸는데요. 독립운동할 때는 독립운동사 배울 때는 이 동네를 간도라고도 해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은 서간도고요. 백두산 중심으로 북쪽에는 북간도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러시아 땅이 있습니다. 여기를 연해주, 바다에 접해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해주
서간도, 북간도. 일단 지명 머릿속에 집어넣으셨죠. 그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봤던 봉오동 청산리 전투의 현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백두산 기슭이에요. 다. 진짜 여기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해주에서도 독립운동, 북간도, 서간도에서도 지금 여기는 이미 지금 되게 슬픈 얘기지만 일본이에요. 일본이라고. 여기는 지금 현재 일본이에요. 일제강점기 시기 때. 그러니까 나는 이것들이랑 같이 못 살겠다. 여기로 일단 나와서 힘을 길러서 다시 오겠다라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와서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열심히 지금 힘을 모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또 일본이 군대를 여기 보내가지고 또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러한 것들이 있다. 기본 개념으로 하나 말씀드렸고요. 지금 보시면 무장투쟁사가 진짜 정말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 한국독립군, 뭐 대한독립군, 뭐 조선혁명군, 여러분들 머리 아프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뭐 내신이나 이런 거면 어떻게든 외우게 해드리려고 노력할 텐데 여기는 사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다 외우라고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어렵게 나왔다 하면은 그냥 죄송합니다. 하지만 전 최선을 다해서 수능 끝나고 어떻게든 외워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1등급을 위해 어려운 문제니까 저는 아쉽지만 뭐 틀렸다고 해서 너무 화내지 마십시오 이 마음을 먹고 그냥 딱 하셔도 되는데 지금 보시면 공화정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대한 독립군을 이끌었다.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했다. 이거 각각 지금 선택지에 비하면 대단히 지금 가성비가 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말씀은 드릴게요. 공화정의 수립을 지향한 거는 이거는 대한광복회. 박상진이라는 인물이 조직한 대한광복회입니다. 근데 그 당시 문제도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또 나온다 할지언정 틀렸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딴 거 맞히면 됩니다. 대한독립군을 이끈 건 홍범도. 대단히 유명한 분이죠. 홍범도 장군이고요. 쌍성보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한 건 지청천 장군. 다 유명하신 분들입니다. 임병찬이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한 거 대한독립의군부. 지청천에 지휘하여 쌍성보에서 전투를 벌여 뭐 똑같이 또 나왔네요.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했다. 김좌진, 홍범도. 이 일본군이 간도 참변을 일으켰다. 자, 이거는 흐름상 좀 알아두세요. 자, 지금 보시면 청산리, 일본군, 자유시 요게 시간 순서대로 넘어갑니다.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이 이제 패배한 다음에 간도 참변으로 간도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을 학살하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이 활동 근거지가 없어지니까 러시아 쪽까지 이제 그 당시 이제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죠. 거기에 자유시까지 갔는데 자유시에서 또 이제 여러 가지 일에 얽히면서 참변이 발생하게 되는 그 앞에 청산리 앞에 봉오동 전투, 봉오동, 청산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 흐름은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봉오동, 청산리, 간도 참변, 자유시 참변.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그랬구나. 정말 열심히 우리가 독립운동을 치열하게 전개했구나. 이 이미지만 가져가셔도 충분. 근데 의열단은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면 답이에요. 의열단은요. 3.1운동에 감명받은 여러분들과 나이가 별로 다르지 않은 그 당시 청년 김원봉이라는 인물이 주도해서 만든 것이 바로 의열단입니다. 김원봉도 정말 독립운동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이 김원봉이 조선혁명 선언을 작성하기 위해서 신채호 선생을 찾아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신채호 선생 한 번쯤 들어보셨죠? 독립운동가이면서 역사학자이면서 정말 대단한 인물인데 신채호 선생이 작성한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은 게 또 의열단입니다. 그리고 김원봉의 주도로 결성되고요. 주요 인물들이 있어요. 뭐 김상옥, 박재혁, 뭐 등등 정말 뭐 김지섭 뭐 이런 인물들이 있어요. 다 의열단 단원입니다. 주요 인물에 대한 암살, 파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직 안 끝났어. 우리 포기 안 했어. 일본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를 반드시 몰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 당시 의열단과 아까 얘기했던 한인애국단이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포기하고 있었던 수많은 좌절감에 빠져 있는 그 조선인들에게 마음속의 불씨를 다시 되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의열단 나오면 단순하게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그리고 김원봉 이게 돌고 돌 겁니다. 다음 갈게요. 여기는 사실 진짜 여러분들 나오면 어려워요. 지금 일단 권업회가 조직되었다. 이게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연해주거든요. 연해주를 대놓고 물어봤어요. 아까 지도 제가 그렸던 거 보이시죠? 기억나시죠?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을 물어보는 문제가 최근에 나왔어요. 그리고 정답이 권업회였어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저 이거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말 못하겠어요. 이거는 진짜 정말 대단한 단체고 멋진 단체지만
이게 자주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다면 수능 끝나고 다시 공부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푸시면 돼요.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 문맹 퇴치 운동의 맥락에서 보시면 돼요. 이제 이른바 문자 보급 운동, 브나로드 운동, 거기에서 이제 농촌 지역으로 가서 사람들이 이제 글자를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운동을 했던 동아일보 중심의 운동인데 이게 단순 맥락이라서 이걸 엮을 만한 사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말 큰사전 편찬, 요거는 좀 밑줄 쳐둘 가치가 있죠.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우리말 큰사전 편찬. 이 세 개의 밑줄은 충분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조선어학회와 연결되는 우리말 큰사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요거는 꼭 알아두시라.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출제되진 않았으니까. 민족주의 사학의 내용을 알아본다. 민족주의 사학자로서 대표적인 인물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본 신채홉. 그리고 한 분 더 쓸까요? 제가 또 존경하는 박은식 선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분이 나왔다? 민족주의 사학이구나. 근데 여기는 그냥 가볍게 보시고 가끔씩 지나가면서 보기만 해도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제 문제를 슬슬 풀어볼 건데요. 수능 한국사 작년 9번입니다. 볼게요.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잘 풀리나 보도록 합시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선 학생 청년 대중이여 걸기하라. 그들은 잘 보니까 광주 학생, 광주 조선 학생 동지, 구속된 광주 조선 학생을 즉시 탈환하자. 뭔가 슬슬 느낌이 와요. 이 자료는 가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서울에 유포된 경문으로 일제에 맞서 걸기하는 과정. 일단 일제강점기네요.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이 광주에서 시작됐고요. 전국 각지로 확산됐대. 무슨 운동이에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그러니까 광주와 관련한 팩트들이 한국사에 잘 나오죠. 지금 아직 얘기는 안 했지만 다음 강에서 얘기할 5.18 민주화 운동 역시 광주고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역시 일제강점기인데 지금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문제가 나왔어요. 이 운동에 대한 설명 찾아보세요. 제가 아까 법칙을 얘기했었습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나오면 정답은 어느 단체와 연관이 있다? 신간회. 그럼 반대로 신간회가 여기 나오면 정답은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런 식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아니,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신간회 어디 있어요?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문제 나왔죠?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하지. 이게 지금 작년 수능에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정답 선택지로 제가 지금 업데이트한 겁니다. 근데 지금 그 전까지는 신간회 문제가 나오면 정답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돌고 돌며 반복이 되고 있다. 꼭 알아두시면 되겠죠. 절대 틀리지 않길 바랍니다. 1. 3.1운동에 영향을 줬다. 3.1운동에 영향을 준 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랑 전혀 상관없고요. 순종 장례일을 기해 일어났다. 이거는 60만세 운동이죠. 60만세 운동. 학생 김주열의 사망으로 격화되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4.19 혁명입니다. 학생이 나와서 학생 정답도 심지어 3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마치겠죠. 김옥균 등 급진개혁파가 주도한 건 갑신정변. 좋습니다. 이제 10번. 작년 수능 한국사 10번입니다.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료는 경복궁에서 열린 시정 5년 기념 조선 물산 공진회. 조선 물산. 근데 물산 장려 운동이가 봤더니 아니에요. 다시 지워요. 이제 원래 진짜 핵심 키워드를 가볼게요. 헌병경찰제를 시행하던 가시기. 식민 통치를 미화하려 했다. 정각들을 파괴하고 헌병경찰제를 시행하던 가시기 하나로 푸는 거예요. 무슨 통치예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통치 셋 중에 뭐예요? 헌병경찰제. 경찰 역할을 군인이 한다는 거야. 찍어 누른다. 물론 민족말살통치도 무서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헌병경찰제는 무단통치 시기 키워드죠. 무단통치. 그러면 무단통치 시기는 1900 몇 년대? 1910년대. 무단통치 시기 있었던 사실. 찾아보세요. 뭐예요 정답? 1번이죠. 1번이 아니라 3번이죠. 토지 조사 사업이 시행되었다. 근데 이걸 애매하게 알고 있다 쳐도 나머지를 보세요. 삼천교육 때는요. 이거 전두환 대통령 때. 전민변정도. 고려시대입니다. 임술 농민봉. 조선 세도정치. 지게하면 지게. 광무개혁. 3번이 여기 지금 심지어 일제강점기는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출제자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다면 선택지를 굉장히 멀리 벌려놓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정답 3번에 뒀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틀리지 말라는 전 출제자의 그 뭔가 그 간절한 마음. 제발 맞춰야 돼요, 여러분. 그게 담겨 있다. 전 그게 보여요. 출제자의 그 아우성, 출제자의 간절한 소망이 전 보인다. 맞히세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봤는데 뭐지? 뭔지 진짜 모르겠는데 하면 선택지를 보세요. 선택지 중에서 분명히 걸러낼 수 있는 게 두세 개는 확실히 보일 겁니다. 이렇게 푸셔도 충분히 맞힐 수 있다. 자, 보세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야, 이거 진짜 어렵다 싶었던 문제예요. 직전 수능 13번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가지역, 가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이래요. 19세기 후반부터 많은 한인이 이주한 곳이고요. 신안촌이 건설되었고 이동이 등이 중심되어 대한광복군 정부 수립됐고요. 37년 소련은 이 지역의 수많은 한인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다. 진짜 이것만 가지고도 수업을 1시간에도 모자란데 지금 이 가지역 어디예요? 가지역 무슨 지역이에요? 백두산을 중심으로 여기는 서간도, 여기는 북간도, 그리고 여기는 연해주. 연해주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이래요. 심지어 이 문제가 진짜 어려운 게 뭐냐면 다 일제강점기예요. 죄다 일제강점기와 국권 피탈기에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앞선 문제 그 경험치를 갖고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서 뭐 딴 거 뭐 신라, 고구려 혹은 뭐 조선이 있겠지 봤더니 권오패? 권오패는 뭐야? 권오패 진짜 잘 안 나오는 키워드예요. 조선형 평사, 이것도 일제강점기인데? 신흥강수, 이것도 독립운동, 청산리, 독립운동, 훈코, 뭐야? 진짜 어려운 문제였어요. 진짜. 작년 수능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틀려도 저는 슬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다. 일단 조선형 평사가 결성된 거는 한반도에 진주예요, 진주. 근데 설령 진주 문제가 나올 것 같지도 않지만 나와도 진짜 어렵죠. 신흥강습소 설립, 간도 지방에. 청산리 전투, 북간도. 훈코고원 이거, 상하이. 답은 1번 건어패예요. 수능 기출이니까 절대 가볍게 볼 수는 없어요. 연해주 지역에 건어패가 있었다는 거 알아두면 앞으로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또 나왔다고 해서 틀렸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다. 아마 이러한 유형이 또 나오면 여전히 정답률은 대단히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다음 문제 갑니다. 15번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영국군의 요구에 응하여 가의 대원 일부를 인도에 파견. 인도, 영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일본군이랑 지금 인도에서 뭔가 좀 싸우고 있는데 일본어 방송하고 일본군 문서 번역, 영국군과 함께 작전, 무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사 조직, 한국광복군. 한국광복군 문제 정답 찾아보세요. 제가 이거 쓰는 동안 가성비가 좋아요. 국내 진공작전 이거죠. 서울 진공작전 정미의병과 헷갈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국내 진공작전이고요. 봉오동 전투 참여한 거는 이거는 홍범도 장군의 대한독립군. 양세봉의 지휘하에 활동하였다. 이거는 조선혁명군. 고종의 밀명을 받아 조직한 건 대한독립의군부. 자유시 참변으로 피해를 입은 건 또 그 당시 독립군. 어쨌거나 나머지 선택지들을 잘 모르더라도 한국광복군은 영국군과 인도미얀마 전선, 미국 OSS와 국내 진공작전 두 가지가 계속 돌고 돈다. 단순합니다.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래요. 이 사진은 일제가 탑골공원의 문을 뜯어낸대요.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이 시기에 군수물자 다 뜯어내요. 애국반, 공출 다 뜯어내. 전쟁한대요. 이 시기 민족말살 통치. 민족말살 통치 웬만하면 나온다 그랬죠. 작년 수능에도 나왔어요. 답 찾아보세요. 신사참배. 보이시죠? 일본인을 만들려고 지금 진짜 광기 어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비변사는 이거 조선시대고요. 홍경래난 이거 세도정치 시기. 13도 창의군 이거 정미의병입니다. 전태일 부신 사건은 박정희 대통령 시기죠. 그래서 답은 깔끔하게 2번.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출제 예언. 네 문제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 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죠. 무단통치, 민족말살 통치. 지난 수능에선 두 문제 다 나왔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신간에 언제나 출제를 기다리고 있죠. 실력 양성운동, 형평운동, 소년운동.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저는 여성운동도 포함. 언제든 나올 것 같은데 나올 때가 됐는데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진짜 이건 안 나오면 책임집니다. 의열단, 한인애국단, 한국광복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